네, 그동안 우리 일자리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에 대한, 즉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인구 구조 문제, 여러 가지들이 나왔었는데 특히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가 시원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최근 고용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상황 악화의 원인이 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 소식은 박규준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 인건비 부담에 최근 경비원 2명을 줄였습니다. 마련 생각줘야지 없어요. 내년 들어서 최저임금 오르기 전에. 그리고 주민들이 원해서 2명 줄였어요. 인원을 더 줄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비원도 있습니다. 줄여야 되면 안녕히 하는 거고. 원래 4명이 감당했어. 근데 이제 인건비 어쩌고 저쩌고 줄이자고 그래가지고 2분용에 하나씩 맡았단 말이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 그간 청와대는 인구 구조 변화를 원인으로 지적해왔습니다. 은퇴하는 고령층이 많고 젊은 사람이 줄어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에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언급하고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추경 42조 9천억 원도 신속히 집행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고용 악화로 이어졌다고 정부가 판단한 가운데 최근 고용 부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